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에른은 라이프치히와의 힘든 경기에서 3경기 연속 무승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바이에른이 승리하지 못했다면 레버쿠젠과의 격차는 두 자릿수에 달하게 됩니다. 전반전은 해리 케인의 헤딩슛이 골대에 맞으면서 밝게 시작됐지만 그 후 경기는 내리막길로 흘러갔고 파울도 심했으며 전반적으로 두 팀 모두 최고 수준에서 플레이하지 못했습니다. 후반에 케인은 무시알라의 패스를 받은 후 1대1 기회를 성공시키며 26번째 득점을 했습니다. 이후 라이프치히는 동점골을 넣을 절호의 기회를 잡았으나 노이어가 세스코의 슈팅을 선방하며 팀을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10분 후 세스코는 마침내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후반 10분을 남겨두고 김민재가 교체로 들어왔고 91분 해리 케인이 시즌 27번째 골을 기록하며 팀의 연패 행진을 끊어냈습니다. 잉글랜드의 감독 사우스게이트는 관중석에서 해리 케인이 다시 한번 빛나는 모습을 보며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언론 평가에서는 단연 케인의 평가가 높았고 수비는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반전에 조용했던 노이어는 휴식 시간 이후 도전을 받았습니다. 53분에는 아마두 하이다라의 장거리 슈팅을 막아냈고 61분에는 벤자민 세스코의 슛을 뛰어난 반사신경으로 막아냈습니다. 이후 고레츠카가 세스코의 슈팅을 막아내지 못하며 1대1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데리흐트는 투엘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여름에 감독과 결별이 발표된 후 첫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데리흐트는 놀라울 정도로 탄탄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는 시즌 5번째 옐로카드를 받아 프라이부르크와의 다음 분데스리가 경기에 출전 정지를 당했습니다. 보훈과의 3대2 패배와 비교했을 때 선발 라인업에 3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투엘 감독이 오버플레이했다고 말한 김민재 대신 다이어가 의외로 데리흐트와 함께 중앙 수비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다이어는 깊은 지역으로 좋은 패스를 넣어 바이에른의 플레이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모든 선수 중 가장 많은 공을 접촉했지만 공을 너무 자주 뺏기기도 했습니다. 케인은 공을 처음 만지기도 전에 공격적인 반칙을 범했습니다. 2분 만에 의욕이 넘쳐 라이프치히 수비수 빌리 오르반을 넘어뜨렸죠. 그때부터 케인은 본격적으로 골 사냥에 집중했습니다. 전반 5분에는 강력한 헤딩슛으로 야니스를 넘지 못했습니다. 42분에는 오버헤드킥을 시도했지만 곧바로 사네가 슈팅을 막아내는 등 화려하지만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후반 56분 1대0을 만들었고 후반 추가 시간에 쐐기골을 넣으며 2대1을 만들었습니다. 때때로 축구 저널리즘이 얼마나 근시안적인지 보고 있자면 기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연이은 기대 이하의 경기력으로 많은 언론이 케인을 실패자라고 부르며 바이에른 뮌헨의 부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해리 케인은 오늘 경기로 왜 이것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인지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최상의 컨디션은 아니었지만 케인은 경기에 훨씬 더 많이 관여했고 경기 막판에 2골을 넣는 능력을 보여주며 마침내 바이에른 뮌헨의 악몽 같은 행진을 끝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해리 케인은 자신이 여전히 세계 최고는 아니더라도 세계 최고의 9번 선수 중 한 명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선수들은 투엘의 해임에 관해 질문을 받았고 노이어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더 나은 팀이 승리했습니다. 물론 경기 막판에 승부를 결정지을 때 바이에른의 페널티킥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나은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이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최고의 감독과 계속 함께하지 못한 것은 우리 모두와 팀, 선수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훌륭한 코치가 해고되었을 때는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프로페셔널하게 계속하고 싶습니다. 오늘 감독의 연설과 경기 준비에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감독은 매우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해냈고 경기를 위해 우리를 정말 잘 준비시켰습니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팀에는 일이 저절로 일어났던 이전과는 다른 선수들이 있습니다. 팀은 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매번 이 옷을 입고 경기장에 나가서 팀이 이기는 자아상은 최근에는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개인은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합니다. 코칭팀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이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탔습니다.
한 주 동안 3번의 패배를 당한 후 특히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한 경기는 우리에게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전반전에는 더 나은 경기를 펼쳤지만 충분히 효율적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죠. 후반에 골을 허용한 것은 운이 좋았던 것이지만 승리해서 기쁩니다. 실망스러워요. 투엘이 저를 이곳으로 데려왔고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훌륭한 감독이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팀으로서 충분한 일을 하지 못했고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능한 한 시즌을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구단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감독과 구단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시즌 동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선수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성적을 내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얘기만 할 수는 없죠. 매 순간 열심히 싸우고 노력해야 하며 오늘도 그렇게 했습니다. 팀으로서 우리는 선수들과 함께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고 오늘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첫 번째 골은 저와 자말이 어제 훈련에서 연습했던 골이었어요. 이렇게 골이 터져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서로 더 많은 연결이 필요합니다. 오늘을 발판 삼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반전을 아주 잘 치렀지만 주도권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후반전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라이프치히가 상승세를 타고 있을 때 선제골을 넣었죠. 동점골 이후에는 잘 대응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마땅한 승리였습니다. 오늘 승리는 선수들에게도 좋고 클럽의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사내의 자질은 골과 어시스트로 평가됩니다. 지금은 볼을 많이 잃어서 힘든 시기입니다. 사내는 고통스러워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현재 완전히 자유롭지 않고 이를 악물고 있습니다. 조시는 팀에서 라이트백으로 여러 번 뛴 유일한 선수였습니다. 그는 잘했습니다. 프라이부르크전에서도 조시가 필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패 후의 승리를 자축하며 팬들은 더 나은 다음 게임을 기대합니다. 결코 완벽한 게임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많은 투쟁과 열망, 열정을 보여준 게임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게임에 매우 만족합니다. 또한 1000번째 홈 경기를 스타일리시하게 축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승리 후에는 오늘 경기에 대해 2가지만 말할 수 있습니다. 전작처럼 다시 노출되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플레이했습니다. 선수들은 여전히 겁을 먹고 플레이함으로 실수가 많고 집중력이 부족합니다. 심리적인 문제로도 보입니다. 믿음과 에너지가 돌아올 수 있도록 천천히 올라야 합니다. 이 승리는 미래를 위해 그들을 밀어붙이는 데 중요합니다. 오늘 경기력이 부진하고 지난 경기에서 부진했던 몇몇 선수들이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특히 CHL에서는 아직 보여줄 것이 많습니다. 승리에 너무 연연하지 맙시다. 팀은 여전히 기본 공격을 수행할 응집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격부터 수비까지 팀이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시즌 후반기에 사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내가 공격을 망친 적이 너무 많아 안 좋았습니다. 솔직히 바이에른은 사내가 여름에 떠난다면 윙어나 공격수를 영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텔과 사라고사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좋은 성적을 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게임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 정도 악취를 풍기면서 연봉 1900만을 받는 것에 대한 후회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이에른의 빌드업은 김민재나 우파메카노가 수비를 이끌지 않으면 완전히 무딘 모습을 보입니다. 고레츠카는 종종 드롭을 통해 103을 구축하지만 라이프치히의 압박을 끌어낼 수 있는 시야가 부족합니다. 일이 잘 풀렸을 때 기폭제가 된 것은 파블로비치가 소유욕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 강화위원회는 24일 2번째 회의를 했습니다. 1차 때는 정식 감독이 선임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2차 때는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경기는 임시 감독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 3차 회의는 다음 주 중에 이뤄질 전망이며 시간은 점점 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